걱정이 많아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데일 카네기가 말을 걸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아 보려 했지만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도 실수하면 어쩌지?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점점 무겁게 눌렀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마음 한켠에 자리한 불안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녀의 손에 쥐어진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민지는 호기심에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데일 카네기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그는 이번에는 삶을 좀 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책 속에서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을 위한 진짜 살아가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먼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 이들의 삶은 민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또 극심한 파산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 성공을 일군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무너진 삶 속에서도 걱정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았죠. 그리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판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꾼 작가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민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삶을 시작하세요. 책 곳곳에 새겨진 이 메시지는 민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하루하루가 걱정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당신, 이 책은 당신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로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삶을 견디고 이겨내고 다시 살아내는 이들을 위한 진짜 동반자 같은 책입니다. 민지는 책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지는 비로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걱정하는 걸까? 한날 지우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이뤘죠. 친구에게 물었어요. 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진짜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인 걸까? 그때 그는 데일 카네기의 말을 떠올렸어요.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환경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겪는 문제들은 사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카네기는 우리 마음속에 걱정 기계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걱정 기계는 끊임없이 문제를 분석하고 불안을 증폭시켜서 결국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왜 같은 걱정들을 반복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걱정 기계가 쉬지 않고 돌고 있었던 거였죠. 카네기는 또 걱정을 키우는 여러 습관도 알려줬어요. 과도한 일반화로 한 번의 실패를 항상 실패로 확대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최악으로 상상하며 만약라면 하는 부정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걱정을 더 크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카네기는 걱정을 끝내기 위한 실전 기술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줬거든요. 지우는 그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가며 걱정이 더돼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실전 사례가 살아 숨쉬는 자기관리 효과서. 어느 날 한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공군에서 복무하며 큰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 만성 위험에 시달렸죠. 매일 밤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몸도 점점 쇠약해졌어요. 그러던 중 데일 카네기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라는 말이었죠.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최악의 상황을 직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해도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 마음가짐이 신기하게도 그의 불안을 조금씩 녹여내었고 건강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또 다른 이야기에는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해 모든 걸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습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진 순간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루만 버텨보라. 24시간만 생각하고 그 다음 하루를 쌓아가라.
사업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조그만 성공을 하나씩 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감이 자라났고 결국 재기의 성공에 새 삶을 열게 되었죠. 또 한편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겼던 그녀는 처음엔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하지만 점차 마음을 돌려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에 뛰어들었고 그 속에서 다시 삶의 목적과 희망을 발견했죠. 이처럼 이 책 속 사례들은 마치 인생 상담실에서 직접 듣는 듯한 생생함과 진솔함으로 가득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고통과 좌절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며 독자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죠. 민지도, 지훈도, 그리고 당신도 이 사례들을 통해 내 삶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책은 완역본이어야 할까? 책을 좋아하는 수지는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마다 아쉬움을 느꼈어요. 대부분 요약본이거나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나온 책들이 많잖아. 그래서 뭔가 깊이가 부족하고 저자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는 느낌이야. 그런 수진에게 이번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 국내 최초로 초판 무삭제 완역본으로 출간됐대. 수진은 호기심에 이 완역본을 집어 들었어요. 이 책을 옮긴 역자 임상훈 씨는 단순히 글자만 옮기는데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원문이 가진 심리적인 설득력과 감성, 그리고 데일, 카네기 특유의 말투와 리듬까지도 살려서 번역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수지는 마치 데일 카네기가 바로 옆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번역서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느낌이야. 이건 마치 데일 카네기 선생님이 우리말로 직접 조언해 주는 것 같아. 완역본이기에 가능한 깊이 있는 이해도 수진을 감동시켰어요. 요약본에서는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지나갔던 사례와 세세한 설명,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살아있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싶다면 원작의 모든 것을 담은 완역본이 꼭 필요하구나. 수진의 경험은 이 책이 왜 완역본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문의 감성과 메시지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요약본이 아닌 초판 무삭제, 완역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인 셈입니다. 걱정을 벗어나야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한때 희주는 끊임없는 걱정에 마음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앞뒤로 계속 흔들리면서도 앞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런 희주에게 데일 카네기의 말 한마디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걱정은 마치 의자에 앉아 앞뒤로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움직이지만 아무 진전도 없다. 그 말을 듣고 희주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맞아. 나도 그 의자에 앉아 계속 흔들리기만 했구나. 진짜 움직이려면 내려와야 하는데. 그동안 희주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시간을 그 흔들리는 의자 위에서 보냈습니다. 무심코 걱정에 갇혀 시간을 낭비하며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시작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희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의자에서 내려와야겠다. 걱정을 조금 덜고 내 삶을 제대로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때 그녀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그녀와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조언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에 눌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삶을 변화시켰고 또 다른 이는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갔죠. 희주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자신도 충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고통을 지나온 사람이 내게 건네는 조언이구나. 그 순간 희주는 알았습니다. 걱정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도 혹시 희주처럼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내려올 시간입니다. 걱정을 덜고 진짜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 책 한 권을 펴보세요. 당신을 위한 조언과 용기가 그 안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 그 밤 마음이 복잡했던 내 이야기. 밤마다 같은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한 사람. 지우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같은 걱정을 반복했습니다. 내일 회사 가기 싫다 또 실수하면 어쩌지?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고 생각은 자꾸만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지? 부모님 건강은 괜찮을까? 저축은 너무 부족한데?
그 걱정들은 깊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더욱 커졌고 결국 잠은 멀어졌습니다. 지우는 말로는 다 털어놓지 못할 마음속 짐들을 안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자기관리로는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 그 걱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불안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사람. 현우는 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사를 할까 말까? 창업을 해볼까? 그냥 이대로 살까? 마음은 벌써 새로운 길을 꿈꾸고 있었지만 머릿속 불안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망하면 어쩌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불안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현우를 계속 결정 유예의 공간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느려졌고 자신감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자기관리로는 가르쳐 줍니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면 불안은 작아진다. 행동은 두려움을 줄이고 멈춰 있던 삶을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삶의 방향이 뿌옇고 불확실한 사람. 은지는 요즘 자주 생각에 잠깁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학창 시절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사회초년생 땐 열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 흔들림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겠는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자기관리로는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삶의 방향은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말뿐인 위로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는 사람. 수지는 위로의 말에 지쳐 있었습니다.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말은 고마웠지만 마음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인 응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이었죠.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 책은 그런 구체적인 해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해 줍니다. 수지는 이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듣고 지나가는 조언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로는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행동과 실전적 기술로 불안과 걱정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한 권의 책이 마음을 바꾸는 방식.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이 책, 제목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어쩌면 또 하나의 자기계 발서겠지 하고 넘기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바로 국내 최초 초판 무삭제 완역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데일 카네기. 그는 인간관계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보다 더 깊고 조용한 이야기, 바로 삶의 태도와 마음 관리를 전합니다. 이 책은 리베르 출판사에서 나왔고 임상훈 번역가가 원문의 순결을 그대로 살려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단순히 문장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마치 카네기가 한국어로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문장들이 인상 깊습니다. 책은 350에서 400페이지 분량으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내용은 진지하고 깊으며 현실적입니다. 독자 평점은 4.8점, 3,497개 이상의 리뷰가 있다는 건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나 원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장교, 파산 위기의 사업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실제 사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누구나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메모하고 밑줄 긋고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사람,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져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삶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싶은 사람, 겉핥기 위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절실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 책은 단지 지식이 아닌 행동을 이끌어내는 자기관리 안내서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삶이 흔들릴 때 이 한 권이 작은 다시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책장에 이 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